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 함께할 저는 강은하입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고민 풀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스피치의 전략과 기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의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발음에 대한 고민, 또 말의 적절한 속도에 대한 고민이 왔습니다. 사실 속도나 말하는 속도나 또는 발음에 대한 고민들을 심심치 않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런 고민들을 얘기할 때 보면 그런 고민을 왜 하는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자신감이 조금 결여돼 있지 않나, 2%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 함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 저는 1분 스피치를 이제 하는데 제가 발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발음이 잘 안 들리고 또 느리게 하자니 또 1분을 넘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발음을 좀 좋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인터뷰 아주 용기 내서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본 학생이 그렇게 발음이 안 좋거나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질문의 속도는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의 강약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지루하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발음이었으니까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취향 저격 아주 맞춰서 제대로 낱낱이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이 잘 안 좋은 것 같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웅얼웅얼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십니까? 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는다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사실은 아야, 어여 이거부터 먼저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근원적으로 호흡 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 큰 내용 같지만 모든 말하기에는 호흡이 섞여서 우리가 음성이라는 목소리가 실려서 파장을 거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데서 먼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식 호흡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훈련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발음으로 들어가면 그 발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훈련법을 조금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뭐 누워서 보고 계실까요? 네, 누워서 보고 계시다면 의자에 앉아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뭐 소파에 앉으셔도 괜찮고요. 학교 의자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무릎을 직각으로 탁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직각으로 내린 의자에서 다리를 뒤로 꺾거나 아니면 너무 쭉 뻗거나 다리를 포개어서 이렇게 앉지 않으시고요. 다 정자세로 무릎을 딱 약간 뗀 상태에서 직각으로 앉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각으로 앉은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숙이시면 우리는 지금 흉부와 복부에 숨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시면 여기가 공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딱 펴주세요. 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폈을 때 이 각도가 쭉 많이 올라온다면 아마 평소에 자세가 굉장히 많이 구부정한 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할 건데 사실 제가 복식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 두었지만 흉복식 호흡이 원래는 더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기 방법입니다. 자, 흉부, 가슴 부분과 복부가 전체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풍선 부풀듯이 부풀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후 하고 내뱉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줄어들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이 약간 부풀었다가 약간 줄었다가 하는데요. 부풀 때는 전체적으로 360도 다 이렇게 부푼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줄어들 때는 이 앞에서 뒷부분으로 이렇게 오므려든다, 이렇게 쭈그러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뱉으실 겁니다. 자, 뱉을 때도 들숨 때도 날숨 때도 규칙이 있는데요. 자, 처음 마신 호흡 쉬시고 그 다음에 약간 멈췄다가 그 다음에 뱉을 때 균일하게 쭉 뱉을 거예요.
저 지금 방송이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후 하고 뱉을 때, 이 후 뱉을 때, 후 하는 백고동 소리에서, 후 하는 백고동 소리에서 음을 빼고요. 후라고만 이렇게 무성음으로 뱉을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쑥 들이셨다가 그때는 몸이 전체적으로 부풀겠죠. 공기를 많이 마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멈췄다가 이때 폐활량이 늘어나고요. 여러분의 호흡 근력이 이 많은 공기를 머금으면서 근육이 약간 텐션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후 뱉는데 마신 숨보다 1초 멈춘 후에 뱉는 숨이 반드시 2배 이상 길도록, 적어도 길도로 훈련을 하셔야 이 훈련에 의미가 있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운동하듯이 헤아려 드릴게요. 그러면 앉은 자세. 지금 벌써 막 이렇게 다시 숙여지셨죠? 그렇죠. 다시 딱 바른 자세로 어깨를 펴주셔야 흉근과 복근 전체의 이 근육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제가 숨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할 때 가만히 멈추고 있을 때 이렇게 부풀겠죠? 자, 뱉고 둘, 셋 숨을 뱉으세요의 의미입니다. 뱉고 둘, 셋, 7, 8까지 셀 거예요. 네, 예전에 면접 스피치에 관련된 다른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그날은 시간상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이번 시간 거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후 뱉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후 뱉습니다. 셋, 넷, 5, 6, 7, 8. 네, 잘하셨어요. 지금 혹시 호흡을 하셨을 때 본인의 어깨가 상하로 움직이셨다면, 네, 애교 내려놓으시고요. 상하로 움직이셨다면 흉부만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이셨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도 목소리 톤이 좀 과하게 높거나 또는 이렇게 목소리가 가늘거나 조금 호흡이 약간 달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음이 많이 흔들리거나 끝 어미까지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덜어 발견이 되는데요.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시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져요.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자, 방금 하신 첫 번째 호흡은 진짜 지금부터 호흡 훈련을 하기 위한 가호흡이었습니다. 예비 호흡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멈추지 않고 3번 연속해서 할 거예요. 3번 연속해서 하고요. 훈련이 더 필요하시면 이제 다시 보기 하셔서 몇 번 돌려서 네, 하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저한테 선생님 이거 박자 맞추는 거 녹음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할 때 녹음해서 집에 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열의가 있는 다른 지원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호흡 훈련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도 말을 할 때 가장 근원적인 워밍업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주안점 잊지 마시고 호흡 따라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마시고, 네, 다시요. 자, 어깨 지금 올라가 계시죠? 그쵸? 네.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자, 시작하면 갑자기 이렇게 숨을 막 이렇게 오랑우탄이 이렇게 하기 전에처럼 막 이렇게 킹콩처럼 되어 있어요. 어깨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화면 건너에 계시지만 다 보입니다. 네. 다시 가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세 바르게 하시고 어깨 펴시고 따라옵니다. 자, 숨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후 뱉고 둘, 셋, 넷, 5, 6, 7, 8. 제가 8번 셀 때 후 8초에 맞추세요. 두 번째 갑니다. 시작.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후 뱉으세요. 셋, 넷, 5, 6, 7, 8.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멈추고 후 뱉습니다. 셋, 넷, 5, 6, 7, 8. 네, 여기까지 하셨을 때 후 하고 숨이 남으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가까스로 8초를 채워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까스로 숨을 채우신 분은 내가 호흡의 양이 굉장히 약하구나, 양이 작구나, 적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4초에서 8초는 가장 기본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충분히 호흡이 균일한 세기와 양으로 뱉어진다고 여러분이 훈련이 다 되시면 그 다음에 5초에서 10초, 또 6초에서 12초 이렇게 호흡의 그 횟수와 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세기와 또 자신감으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 발표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슨 학과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첫인사부터 떨려하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보통 긴장할 때 근육이 많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축된 근육이 성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목소리도 많이 약하고 떨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대는 두 줄로 된 근육으로 되어 있죠. 이 근육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파형을 가지고 파장을 가지고 소리로 나타나는데 이 근육이 긴장하면 더 수축이 되겠죠. 수축된 그 길이의 성대는 높은 목소리, 평소에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더 한 톤 높은 소리 또는 더 얇은 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소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내가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또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여러분이 막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서 면접 상황 또는 발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잘 해야겠다는 심리적인 부담감 플러스 긴장해서 성대가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도 가늘고 떨리고 길게 나가지 못하는 단점까지 플러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발음이 더 꼬이는 현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학생의 질문에 바로 제가 자, 발음 훈련은요 이렇게 하고요, 아는 이렇게 하고요 라고 언어를 가르치듯이 제가 솔루션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 잠시만 두시고 질문을 내려놓으시고 따라오세요 하고 복식 호흡을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자주 수시로 해주시고요. 특히 내가 뭔가 발표를 하기 전에 또는 디데이 전에 수시로 자주 해주시면 좋은데 그 수시는 정말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 생각날 때마다라는 의미입니다. 짧게 여러 번 다수의 횟수 동안에 해주시는 것이 효과가 더 있고요. 오늘 한 10분 했다가 사실 10분을 복식 호흡을 제대로 훈련하면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온몸의 근육을 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숨쉬기 운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식 호흡 훈련은 오늘 10분 하고 내일 쉬고 내일 모레 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짧게라도 조금 전에 하신 정도만 자주자주 반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말하기의 실력을 늘리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는 호흡의 세기가 균일하게 갑니다. 마신 숨보다 내신 숨이 2배 더 긴 시간 동안 훈련합니다. 이 3가지 주안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복식호흡 훈련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쉬운 훈련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복식호흡 훈련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을 좀 덜 수 있을까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발음이 엉키는 거는 사실은 말의 속도와 큰 상관이 있거든요. 몇 번 강조를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했습니다만 누구나 다 알아듣기 편한 일정한 속도의 표준화된 속도가 있습니다. 말하는 속도예요. 저는 여기서 TV 뉴스 앵커의 멘트, 오프닝 멘트 속도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몇 개의 방송사에서 다양한 뉴스를 진행할 때 그 뉴스의 앵커들은 다 비슷한 문장의 패턴과 속도로 오프닝을 합니다. 자, 누구나 다 알아듣기 편한 속도가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방송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훈련을 하지는 않지만 일본의 방송국에서는 국영방송인 경우에 반드시 그 수도의 말씨를 써야 하고 속도도 분당 단위로 맞춰서 정확하게 굉장히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 그 국민성도 약간 포함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가 거기까지 갈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발표를 하시다 보면 또는 발표하는 그 동급생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뒤늦게 빨라지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그렇고요. 대다수의 발음이 엉켜요 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말 달리자로 막 빠릅니다. 굉장히 말 달리듯이 말이 빨라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겁니다. 네, 숨차죠. 네, 이거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문장의 덩어리를 통으로 탁 주기보다 하나씩 나눠서 준다고 해야 듣는 사람도 들을 때 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뭐 발음도 물론이지만 내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인지하면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보면서 익숙하게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속도는 전달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아까 그 남학생의 질문의 경우에는 빨리 말하면 발음이 엉켜요. 느리게 말하니까 시간 내에 다 못 맞춰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빨리 말하니까 당연히 발음이 엉킵니다. 그리고 느리게 말하면 그 문장의 개수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시간이 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연습을 할 때 TV에 여러 방송사의 뉴스 있고요. 또 연합뉴스가 있죠. 특히 보도 채널에서는 뉴스를 계속 실시간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닝 멘트를 한번 속도를 따라해 보세요. 특히 오프닝 멘트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몇 월 며칠 종합뉴스입니다. 몇 월 며칠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라는 멘트가 있죠. 자, 그 멘트의 속도를 입모양을 똑같이 여러분이 립싱크 한번 해보세요. 립싱크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를 끄고 내가 직접 그 뉴스 멘트를 해보신 다음에 메트로놈 삼아서 다시 내가 가진 스피치의 첫 인사를 그 속도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정도로 느리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도 오프라인에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할 때 또는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들고 강의를 할 때 또는 그냥 마이크가 없이 강의를 할 때 방송에서 강의할 때 속도를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듣는 사람들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귀가 많이 어두우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이 천천히 말씀하시죠. 네, 알아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막 몸짓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고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아가들한테 여러분이 어린이들한테 말할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이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또는 면접관으로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알아듣기가 쉬운 일정의 표준화된 속도를 맞춰서 얘기하면 되고요. 아까 그 남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속도로 말하니까 시간이 넘어요 라고 하면 물론 뭐 카운트를 막 면접 시간에 하진 않겠지만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간다. 예를 들어 1분 자기소개라면 보통 45초에서 50초 정도로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50초 안에 말을 하려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문장이 적절하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문도 있고 문장이 연결된 복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개수를 10개에서 15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런 그 글쓰기 조건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워드나 한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워딩을 쳐본다고 했을 때 A4지 반보다 적은 분량의 문장이 나와야 그게 1분 안에 적정한 속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내용을 조금 줄이시고요. 그 주요 키워드들을 소거하는 방법들은 차후에 다른 강의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서 얘기 다뤘던 키워드 연습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조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훈련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렇게 속도를 잡았다라고 하면 일정하게 우리는 뉴스를 하는 게 아닌데 계속 똑같은 속도로 말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로봇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여기에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을 넣으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발음까지 동일하게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뉴스TV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할 때 속도를 맞추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끈기입니다. 라는 끈기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느리게 천천히 강약을 3개 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배웠던 복식 호흡이 들어갑니다. 자, 후 하고 동일한 세기로 여러분이 호흡을 뱉을 수 있도록 그 세기를 조절을 해놨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 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소리가 왜곡돼서 들어갈까 봐 제가 지금 시연해서 보여드리기는 방송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후 하는 세기가 있고 후 하는 세기가 있어요. 자, 촛불을 불 때 더 많이 분다 하면 여러분 더 세게 불겠죠. 그리고 촛불을 한 개 불 때는 약하게 불어도 불이 꺼지겠죠. 자, 강조하지 않는 단어들은 촛불 한 개를 끌 때에 호흡을 쓰는 거고요. 자, 저는 끈기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끈기라고 할 때 제가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끈기가 있습니다 할 때 가 있습니다라는 글자와 끈기가 있습니다 할 때 끈하고 기는 천천히 말했죠. 자, 천천히 말할 때 물론 호흡이 끈과 기에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끈기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도 강조했죠?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면접 상황이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모음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있고요. 발음에 따라서 위치가 있어요. 뭐 이라는 모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이라고 하면 그쵸. 혀가 약간 위로 올라가고요. 또 앞쪽에 있습니다. 앞니의 바로 윈 앞니의 뒷부분에 혀가 위치할 거예요. 이라고 하면 네, 아라고 하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고요. 혀 뿌리가 아래쪽으로 당겨지죠. 이렇게 모음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굳이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계신데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습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걸림돌이 돼서 전달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학생들이 선생님 발음이 정확해지고 싶어요. 저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메롱하면서 혀가 짧은가요? 이렇게 장난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말하기, 보통의 발표 상황의 말하기와 여러분이 면접 상황에서의 말하기에서의 중요한 발음은 모음입니다. 모음이에요. 뭐 자음의 시옷, 지읒이 안 돼요는 사실 나중에 의료적으로 다룰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모음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둔탁해 보이고 에너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인사를 해볼 텐데요. 2가지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음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말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은하입니다. 어떠세요? 네, 엔진 안 지하셨죠? 자, 복화술 하듯이 이를 악물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를 아여, 아이, 아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문제고요. 2번째, 모음을 정확하게 잘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 입모양을 많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은하입니다. 어떠세요? 네. 혹시 다시 보기로 보신다면 조금 전에 들어보시고 이거 들어보시면 네, 전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발음을 아나운서처럼 잘해요 못해요의 문제가 아니라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떨려하고 있기 때문에 입 주변의 근육을 쓰지 않고 아의 아만큼 벌려야 하는데 이렇게 벌리거나 네, 웃으면서 말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음처럼 아를 말해서 약간 그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모음, 이중모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음들 한 번씩 훈련해 보시고 내가 더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구나로 느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외국어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다른 나라 학생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중국인 학생이었는데 다 한국인이고 중국인인데 아직은 우리말이 조금 서툴러서 알아듣긴 하나 본인이 한국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었어요. 자, 그래서 말을 좀 빨리 늘리게 하기 위해서
뜻을 몰라도 제 입모양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한국어가 굉장히 빨리 늘더라고요. 중국어도 물론 아시아권의 언어지만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모양만 조금 따라해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말씀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시다면 나는 누구처럼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말의 내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되는 강의고 제가 선생님으로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 몸의 혀는 높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는 입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우는 여러분이 입모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지 않잖아요. 네, 알면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녹화를 또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면, 자, 여러분이 발표할 내용 또는 스피치 중에서 일부분을 떼서 여러분 입만 줌인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모음에 맞는 입모양을 하지 않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게 말 습관이 굳어져 버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려고 주요 키워드들에만 모든 음가를 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생각보다 로봇처럼 말을 하게 되거나 어색해질 테니까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직무 역량의 뭐 강점 3가지, 본인의 이름,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 또는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주제에 대한 키워드, 그 키워드들의 낱말의 모음만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잘한다라는 느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입모양만 주민해서 한번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신 다음에 그 텍스트를 보면서 입모양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잘 훈련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래할 때 보면 성악가들이 굉장히 입을 크게 벌리면서 노래를 하죠. 네. 노래 이 시간 생략하고요. 사실 성악가들은 마이크 그렇게 대고 하지 않아요. 천장에 있는 마이크가 내려오거나 아예 마이크가 없는 공간에서 마이크 효과를 내는 음량을 내는데 성량을 보면 아 하는 음가를 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곡을 부르거나 할 때. 그다음에 높은 음을 낼 때도 입을 많이 벌려서 파동이 크게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래 아니라 말이기 때문에 더 음가에 더 분명하게 힘을 줘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모양에 대한 내용 강조드렸고요. 입모양을 정확하게 하면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리죠. 발음이 정확하게 잘 들리면 실수하는 일도 적어지죠. 자연히 말 속도도 표준화된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민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있던 고민들, 말하기 고민들 이 시간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고민이 조금 더 덜어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